이제 기존에 타던 차량과 그다음에 테슬라를 타고 나서 출근하는 모습이나 어떤 출근할 때 제가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오토파일럿은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일반 도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신호대기 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오토파일럿을 걸어 놓게 되면은 앞쪽 차량이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일반 도로라도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해서 운행하시는데 거의 무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앞에 차가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가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정차를 다시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 도로랑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약 한 20km 정도 거리가 되는, 20km에서 한 21km 정도 되는 거리를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근길에 간선도로가 정말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사실은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까지 거의 밀려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km를 가는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는 잡아야 되고, 정말 뭐 사고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 2시간 정도가 걸려서 지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퇴근길에 운전하는 경험이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회사까지 거리가 먼 분들은 일찍, 차라리 뭐 새벽에 막 6시 막 5시 이럴 때 출근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회사에 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 차가 바뀐다고 해서 길이 밀리지 않는 건 아니죠. 길은 똑같이 밀리긴 하지만 그 밀리는 구간을 통과함에 있어서 이제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오토파일럿을 이용을 할 때 뭐 완전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처럼 맹신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사실 경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덜 밀리는 부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간선도로를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빠져가지고 뭐 골목골목을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안 밀리는 구간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 운행을 하고 나서는 가능하면 간선도로를 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파일럿이 운행을 하다가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인가 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커브길 보시면은 중앙을 잡고 가죠. 여기서도 중앙을 잡다가 조금 왼쪽으로 지금 치우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운전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커브길을 돌 때 조금 안쪽으로 붙어서 운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심력도 덜 받게 되고 안에 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불안함을 덜 느끼게 되는데, 오토파일럿은 기본적으로 차선의 중앙을 세팅하고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커브길에서 중앙을 세팅하다 보면 차가 조금 치우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뭐 한 7, 80km가 되는 빠른 속도에서 차가 조금은 밀린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게 다가오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뭐 밀려서 나가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중심을 잘 잡고 운행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는 하지만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불안한 느낌이 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커피 한 잔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급한 메시지가 왔을 때 메시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조금 운전하는데 여유가 있다 보니 음악을 듣거나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이 밀리는 1시간, 출근 시간을 통해서 밀리는 이 1시간을 조금 더 슬기롭고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 테슬라를 선택하시는 분들에서 큰 장점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테슬라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토파일럿은 사실은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인식을 하진 않습니다. 핸들에 손을 올리고 약간은 손이 올라가 있다라는 무게감이 핸들에 전달이 돼야지 이제 차가 운전자가 딴짓을 안 하고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손을 올리고 있어도 전혀 핸들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지 않으면은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그럴 때 살짝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인식을 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도 손을 올리고 있어 볼게요. 올리고 있지만 얘한테 제가 아무런 어떤 압력이나 느낌을 주지 않고 그냥 손만 올리고 있어요. 지금 손만 올리고 있는데도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라는 형태의 메시지가 뜨게 되고 깜빡깜빡 울리는 경고가 울리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간단하게 조금 압력을 가해주면은 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오토파일럿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빠른 속도에서 급커브가 있는 구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부간선 도로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정도 커브는 뭐 간선도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인식을 해서 차량이 가게 되고요. 차가 조금 속도가 빠르다거나 커브길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게 되면은 본인이 알아서 속도를 조금 줄여요. 그래서 조금 안정감 있게 커브를 돌아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차량이 좀 밀리는 구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토파일럿을 작동을 해 놓으면 앞차와의 간격을 상당히 유지를 하면서 정차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버튼을 좌우로 움직이시게 되면은 차량의 간격이 1단계에서 7단계까지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조절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가 뭐 1단계라고 해서 굉장히 가깝게 붙고 이게 7단계라고 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고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1단계라고 했을 때 불안함을 느끼거나 7단계라고 했을 때 뭐 앞 뒷차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놓고 간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약간 좀 부드럽게 따라간다, 조금 급하게 따라간다, 이 정도의 느낌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 이 거리 세팅에 따라서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체 구간에서는 이 거리는 한 2단계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2단계 정도의 세팅을 해 놓으면 가장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좀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좀 기민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단계 정도 세팅을 해 놓았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차랑 제 차 사이에 약 차량 한 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유지를 하면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끼어들기가 심한 구간이라든지 이제 오른쪽에서 합류가 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쉽게 앞에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구간에서는 많이 좀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보조 기능들은 모두 어떤 공간을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끼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좀 급하게 브레이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운전자나 탑승자한테는 좀 불쾌한 승차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끼어들기가 심한 구간에서는 오토파일럿을 해지하고 조금 간격을 줄여서 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끼어들기가 끝나는 구간에서 다시 오토파일럿을 작동을 해서 그런 형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타고 오토파일럿을 이용해서 조금 여유있게 출근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